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지난 22일에 지구 반대편 영국 맨체스터에서는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또 나왔고요. 또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기술 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성 기술도 함께 좀 진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새로운 기술 발전의 순기능만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긍정적인 발전만을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미래 예보에서 좀 더 즐거운 미래에 관련된 상상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미래 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랜섬웨어 뭐 네. 이거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아, 그러게요. 어떻게 뭐 피해 없으셨어요? 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윈도우 업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정말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도 되고 이 데이터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정말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보안 쪽이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도 좋아지곤 있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악성 기술도 같이 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여기에서 또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해지는 거 우리가 좀 절실하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도둑질 할래도 똑똑해야지 할 것 같아요. 아, 참. 맞습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좀 즐거운 상상들 같이 해볼 텐데 오늘의 그럼 주제 먼저 같이 좀 공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부터 보여주세요.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하게 구글의 신기술 베스트 5를 골라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구글이 이제 저번 주에요. 그 연례 개발자 행사라고 IO 행사가 있어요. 네. 그 행사에서 새로운 신기술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발표했는데 또 그거를 보면은 이제 또 앞으로의 앞으로가 생활이 보이죠. 어떻게 바뀔지가 상당히 예상이 되잖아요. 구글이 워낙에 거대한 일들을 많이 아이디 벌이고 강국이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미난 것들 중에서 5가지 골라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셨어요, 혹시? 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위주로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몇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실 텐데 그 기대 이상일까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 공개할게요. 네, 5위는 구글의 사진 서비스인데요. 네.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발전할지 오.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진 서비스 하면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네, 일단 지금 가능한 기능인데 저렇게 뭐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저렇게 검색만 하면은 내가 찍은 사진이 검색이 되거든요. 이미 되는 기능인데 오. 요번에 발표된 기능은요. 함께 찍힌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유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뭐 제임슨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공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팝업 창을 띄워준대요. 그래서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샌드 버튼,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람이 쉽게 공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기술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사진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어디서 찍은 건지, 뭘 찍은 건지, 누구와 찍은 건지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사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재미난 점은 저렇게 잘 찍은 사진을 골라서 포토북, 앨범을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좋아졌다. 근데 예, 그게요. 20장 정도 서비스, 그러니까 하드커버 아니고 그냥 야들야들한 걸 서비스로 하면은 한 10,000원 정도더라고요. 12,000원 정도. 비싸지 않아요? 9.99달러여가지고요. 네.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필름으로 찍고 인쇄해서 앨범으로 가지고 있기 보관했잖아요. 때문에 옛날에 찍은 사진 보면 좋다 맞아요.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맞아. 옛날 사진이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진은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사실상 손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진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옛날 사진을 보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싸이월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뭐 1년 전에 찍은 사진 도대체 어디 있는지 구별하기 맞아요. 힘든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 포토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에 다 올려두게 되면요. 네. 그런 게 다 무료로 다 저장이 돼요. 아. 저장 공간 제한도 없이 되더라고요. 용량 제한 없이요. 올려두시고 이제 내가 찍은 사진 보고 싶다 하면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보고 싶다 하면 바다를 검색하시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나옵니다. 아, 진짜 좋아졌다. 술 그쵸? 치면은 술자리 술 사진이 먹었던 거. 나오는데 아. 이제 또 친구랑 공유하기까지 편해지고 그걸 인쇄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둘수 있게. 있고. 근데 그거를 또 인공지능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또 픽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흐린 사진 있잖아요. 네. 흐린 초점 안 사진이랑 맞춘. 중복된 사진들은 걔가 다 알아서 걸러주는 골라주고. 거니까 확실히 우리들의 일을 덜어주기는 하는 거죠. 아, 사실 뭐 요즘에는 뭐 1년 전 사진 보기 이런 거 제가 네, 애플폰을 쓰고 맞아요. 있는데 아이폰에서도 스스로 이제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는 딱히 뭐 사진을 관리해 준다는 측면은 안 들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구글이 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지. 사진 관리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면 사진 관리가 이제 점점 더 편해질 것 같고 네, 맞아요. 이것도 소장할 수도 있고 네네. 오, 활용도가 상당히 높네요. 네,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기술이에요. 네. 앞으로 아예 문장으로 해가지고 네. 내가 뭐 작년에 바닷가에서 누구랑 있었던 사진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말로도 나중에 네, 할 수도 있을 것 아주 같고. 구체적인 사진까지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고 나서 나 그때 거기서 찍었던 사진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뭐 입었지? 뭐 이런 네, 것들 맞아요. 기억이 안 날 때 구글에게 물어보면 또 해결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AI의 활용도 다시 한번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구글이 하고 있는 이 사진 관리 서비스 5위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다음 4위로 넘어갈게요. 네, 4위는요. 구글에서 새로운 VR 헤드셋을 와.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C 제품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컨셉 영상까지만 나온 거거든요. 예. 월드 센스라고 해가지고요. 스마트폰도 필요 없고 선도 네. 필요 없이 저렇게 쓰고만 있으면은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다라는 컨셉이에요. 지금 소녀가 네. 공피하기를 연습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가가지고 공피하기 그 VR로 연습했던 거를 써먹고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거를 미리 가상현실 기기를 웨어러블로 써보고 네. 연습을 한 거네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가 있겠죠. 뭐 네. 고소공포증 치료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발표공포증, 뭐 무대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하겠다, 뭐 이런 그럼요. 식으로 네.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 구글이 지금까지는 뭐 데이드림이라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구글은 자체 헤드셋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끼워서 보는 방식 그거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자체 제작이 된 자체 제작이라기보다는 자체 디스플레이와 모든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체형 헤드셋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구글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네. HTC 그리고 레노버사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올해 안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 뭐 컴퓨터도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 편리하죠. 선이 그러니까요. 일단 없으니까. 일단 손이 너무 자유로울 것 같고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또 휴대하기는 편리하다고 하지만 손이 못 자유로운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간편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눈에 쓰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아까 소녀처럼 네. 또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현재 선이 너무 거추장스럽다. 그리고 지금 전용 VR 기기를 이용하려면 최고급 사양의 PC가 필요해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라 이것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 들어가 있는 일체형 제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오큘러스에서도 뭐 네. 산타크루즈라는 제품, 시제품이 공개가 됐고요. 인텔에서도 개발이 됐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제품, 선이 있는 제품을 아예 무선으로 장치,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보조 장치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과연 이게 얼마일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저거 같고요. 궁금했어요.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격이 안 나왔는데 확실히 구글은 비싼 거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과연 저렴하다면 그게 어디까지 구현이 될 것인가. 단순히 이렇게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동했을 때 그 이동 거리까지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계속해서 좀 간편한 착용으로 여기에서 얼마만큼 또 시연을 해내고 가격이 또 얼마만큼 떨어질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두면서 네. 이들의 기술 발전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따로 뭐 리허설 할 필요도 없겠네요. 요거 있으면. 네, 그럼요. 연습해봤다가. 네, 전 출근도 안 할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우리 황 대표님은 좀 재택근무에 초점을 네. 맞추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4위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3위로 넘어갑니다. 네, 3위는 AR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글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해가지고 재미난 프로젝트를 또 보여줬거든요. 탱고
탱고. 네, 탱고라는 게 구글의 AR 플랫폼이에요. 예. 지금 그 탱고를 이용해서 교실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토네이도, 화산, 뭐 그런 것들, 운석 그런 걸 보고 있는데요. 재밌겠다. 탱고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예. 스마트폰을 가까이 가져가면 그게 확대해서 보이고 저렇게 돌면은 그 대상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단순한 스마트폰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네. 이게 3D 카메라 기능, 그러니까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스캔할 수 있는 그런 3D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채롭게 네. 더욱더 실감나게 증강현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과학실에서 이런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다 네. 보면 이게 만약에 정말 현실에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이런 상상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AR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네. 요게 사실 구글의 익스페디션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전까지만 해도 VR을 이용한 걸 보여줬어요. 아이들한테 구글 익스페디션 VR을 끼면은 네. 선생님이 만리장성 이렇게 다 아이들한테 전송해 주면은 아이들이 보이는 만리장성 건가요? 보고 뭐 세계 유적지, 각종 역사 현장들을 직접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익스페디션 VR이었는데 네. 이번엔 증강현실, 그러니까 구글의 프로젝트 탱고를 이용해가지고 과학 현장에서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교육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게 한국어가 지원이 되고 하면은 보다 다양하게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요번에 이 증강현실을 이용해서요 또 재미난 걸 보여줬어요. BPS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BPS. 네,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외에서 네. 위치를 파악할 때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길찾기 같은 그쵸. 것들. 그건 GPS라는 위치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네. 실내에서는 그게 이용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케아 같은 대형 마트에 갔는데 맞아요. 그게 내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오, 그거를 찾을 수가 맞아요. 없었는데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은 네. 이게 그냥 증강현실이 아니라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간을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내 공간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실내 공간에서 내 위치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왼쪽으로 가면 알려줄 수 되고, 있는 뭐 이런 거. 그러한 기술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GPS가 아니라 이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실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와. 이게 상당히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런 걸 이용하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카메라를 이용해야 그게 되는데 핵심일 것 같아요. 예전엔 되게 컸어요. 네. 그리고 또 작년인가요? 그 레노버에서 펫 프로 2라는 증강현실 카메라가 최초로 출시가 됐는데 네. 올해 출시가 됐네요. 근데 그것도 사이즈가 이만해요. 무겁고 그런데 크고. 요번에 또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일반 사이즈 그 스마트폰에 3D 카메라가 탑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네. 이 3D 카메라 기능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게임도 활용되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되고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게 그 지도요 내비게이션 실내에서 활용되는 거 사실 대형 요즘에 몰들이 정말 많은데 많아요. 저는 그 안에서 찾는 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약간 그쵸. 길치는 아닌데 그 안에서는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근데 그 안에서 잡아준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헷갈릴 일 없고 혼돈스러울 일이 없고 얼마나 잘 활용이 될지 상당히 기대돼요. 그래서 네. 3D 카메라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한번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살 스마트폰 안에 3D 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우리의 활동 영역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넓어질까요?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죠. 3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2위는 제가 저번 주에 구글의 AI 스피커 구글 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셨죠? 그게 한 주 안에 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기능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전화 거는 기능이 생겼어요. Hey Google, call mom. 지금 call mom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료로 전화가 바로 되는 거네요. 건데 이게 별도의 어플 설치 없이 이용이 된대요. 네. 상대방도 뭐 하나 설치하는 거 없이 바로 전화가 되는 거고요. 더욱 신기한 점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 목록을 검색해서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걸면 아내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또 이번에 구글 크로크캐스트라는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TV랑 구글 홈을 연동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날씨를 물어보면 단순히 말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정보 표시를 TV로 해주고요. 뭔가 볼만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유튜브 목록을 보여줘가지고 저 중에서 우리가 보고서 고를 수 있게.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TV,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제품들, 인공지능 스피커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단순히 앞으로 인공지능 비서들이 음성으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아니면 TV와 연동되는 제품들 자꾸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출시가 좀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네, 저 구글 홈은 이제 올해 안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출시될 예정이고요. 한국은 포함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네. 올해 안에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구글의 인공지능이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초에는 아마 내년 안에는 한국어로 된 구글 홈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네요. 국내 회사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AI 스피커 시장이 또 다른 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되죠? 다음 마지막 1위 공개할게요. 네, 1위가 가장 대단한 발표였어요. 눈이 달린 인공지능 구글 렌즈인데요. 저렇게 렌즈형 제품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카메라를 이용하면 네. 지금 삼성의 빅스비도 같은 기능이에요. 네. 꽃을 저렇게 대면은 어떤 꽃인지 알려주고요. 심지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저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알아서 연결이 됩니다. 대박.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신기해요. 말씀드리면 예.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네. 이제 인공지능의 눈이 되고 그 기능이 좀 더 정교해진다는 거고요. 저렇게 길거리에 레스토랑, 가게들을 비추면 평점이라든지 전화번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문서 번역도 당연히 예. 저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식당 들어가기 전에 저 가게 맛있는지 네. 리뷰 보려면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 되는 와. 거예요. 증강현실이 아니라 네. 카메라가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꽃은 뭐고 저 사람은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눈이 너무나 발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거 대신에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 검색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그냥 카메라를 갖다 딱 대면? 갖다 대면 바로 알려주는 거고요. 삼성에서도 빅스비 기능이 이게 지원이 되는데 네. 데이터의 양이 구글이랑 너무 달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교함과 정확성이 네. 비교가 될 수뿐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될지 국내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보 검색의 새로운 생활 열 것 같아요. 또 다른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이 구글의 신기술을 5가지를 쭉 보니까 미래는 정말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나올 텐데 이게 정말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 발표를 하자마자 한 예가 뭐냐면은 네. 우리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 될 거고요. 네.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음성 인식 기능이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 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사물을 구별하는 그런 기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귀가 좋아지고 눈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자면은 네. 정보를 분류하고 사진 같은 거 잘 분류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진짜 기대되는 스토리들, 기대되는 상상들을 더 자극을 시켜주시는 것 같거든요. 귀가 되고 눈이 되고 또 새로운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AI의 발전 기술 앞으로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들려주셨어요. 미래채널 YF 황준환 대표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미래예보와 함께 즐거운 상상 어떠셨나요? 투자 아이디어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되시지 않으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